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범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별도로 규정된 법률은 없고 형법에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인 명예가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과 같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이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이름이 아닌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했을 때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반면 강모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죄 사건에서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은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별 구성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약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 것은 아니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성, 비방할 목적,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퍼뜨렸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자 사이의 관계, 대화 이후의 상대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A는 블로그의 꽃뱀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여성이 사주를 받아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모 부장의 사생활을 파헤친다는 소설을 연재했습니다. A는 블로그의 대화창에서 내용의 99.5%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B가 꽃뱀인 것과 같은 암시를 하고 C에게 B의 주소, 전화, 실명 등이 필요하면 알려줄 수 있고 증거가 필요하면 조용히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고 해 A의 B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됐습니다. 판례는 비록 대화가 블로그 비밀방을 통해 1대1로 이루어졌고 C가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 대화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쉽게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대화나 표현도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를 존중하고 악플도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도 예절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